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1-22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 포스트 시즌도 어느덧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수려한 합천은 이 정규리그 이후로 오랜만에 보겠고요. 셀트리온 팀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결국 챔피언 결정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수려한 합천 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결승전 상대가 되나 좀 많이 기다렸을 것 같고, 셀트리온 팀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 것을 포스트 시즌을 쭉 이제 통해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더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양팀 전력 분석과 함께 오더까지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은 정규리그 9승 7패, 수려한 합천은 10승 6패로 정규리그 1위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수려한 합천팀의 이 전적을 보면은 전반기 3위, 후반기 3위, 그리고 개인 승수 48승인데 전반기 24승, 후반기 24승. 아, 정말 팀 전력이 참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 밸런스가 정말 좋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 팀 셀트리온 팀은 1지명 성적, 신진서 선수의 16승.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이 팀을 이끌고 간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정규리그 전적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전반기에서는 셀트리온이 1대4로 패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서는 이 수려한 합천팀이 2대3으로 패하면서 한 판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팀은 이 개개인 간의 이제 상대 전적이 좀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두 감독의 오더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더가 정말 재미있게 나왔다고 합니다. 1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원성진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특히 원성진 선수는 주로 4국과 5국 쪽을 담당했던 선수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셀트리온 팀에서 오더에 좀 변화를 줬고요. 상대 전적은 1승 1패. 해설자 승부 예측에서 이제 원성진 선수에게 몰표가 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원성진 선수가 최근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대국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게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퓨처스 리거 유호성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 상대 전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상대 전적이 유호성 선수가 4대0으로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해설자 승부 예측은 오히려 박종훈 선수 쪽으로 조금 이게 표가 몰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박종훈 선수 쪽에 한 표를 던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유호성 선수가 처음에 5, 6위전 둘 때 그때 좀 박상진 선수에게 너무 맥없이 진 대국이 딱 떠올라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상대 전적을 보고 두 선수의 기보를 봤더니 이거 꼭 그런 승부가 되진 않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국입니다. 강승민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만났네요. 이 두 선수 상대 전적 팽팽합니다. 일단 상대 전적 3대2 강승민 선수가 한 판 앞서고 있고, 또 이 3승이 3연승 중이긴 합니다. 정규리그에서는 확실히 박영훈 선수가 압도적인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강승민 선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3국까지 오더를 확인해 봤습니다. 재밌는 점이 이 양 팀의 주장이죠.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앞쪽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바둑 팬분들이 아니 신진서 선수가 있는 셀트리온 팀이랑 박정환 선수가 있는 수려한 합천 팀이 만났는데 왜 1, 2, 3국 오더에 두 선수의 이름을 볼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일단 이 챔피언 결정전이 5차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셀트리온 팀이 계속 포스트 시즌을 거치면서 셀트리온 팀은 사실상 거의 오픈 오더였어요. 신진서 선수가 무조건 앞에 1, 2, 3국 안에 무조건 나온다. 안 나왔을 경우 혹시라도 3대0으로 패할까 봐. 너무 뼈아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팀은 오더가 좀 어느 정도 읽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5차전까지 가는데 갈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오픈 오더를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변화를 좀 줄 타이밍은 1차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셀트리온 팀을 상대하는 그 상대팀 감독들은 다 전략이 어쩔 수 없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팀의 주축 선수를, 신진서 선수를 피해서 뒤쪽으로 빼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랑 하천팀의 고근태 감독도 일단 박정환 선수를 4국이나 5국 뒤쪽으로 지금 빼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1, 2, 3국에서 어느 한 팀이 3대 0으로 끝내지 않는 이상 이 4국에서는 거의 이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되거든요. 네, 저는 3대 0으로 어느 팀이 끝내지 못하는 이상에는 왜냐하면 주장 선수를 5국까지 빼기는 너무 부담되기 네. 때문에 4국 오늘 4국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또 4국에서 만날지도 궁금하고요. 자, 먼저 3국까지 보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국부터 3국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스코어에 따라서 4국 그리고 5국이 진행이 되겠고요. 자, 먼저 1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김진희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 1대1의 두 선수이고요. 자, 이번에는 2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스투어스 리거 이원도 선수가 자주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엔 유호성 선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합천이 1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또 큰 공을 세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박종훈 선수가 만나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차전 3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박경은 선수 지난 시즌 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 특히 전반기에 굉장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뭐 세트리온 팀의 원성진 선수도 그렇고 지금 수리랑 합천팀의 박경훈 선수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승부사로서의 나이가 이제 좀 많은 편인데 네. KB리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승민 선수도 정규리그 때 처음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 포스트 시즌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후반기 포스트 시즌 들어서 너무나도 지금 기세를 타고 있고요. 네. 강승민 선수가 사실 그 컴투스 타이잼의 한승주 선수에게 중간에 한번 패했었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번 패했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완패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기세가 좀 꺾이겠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 대국에서 이제 한상조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또 플레이오프 때 또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케미칼 팀의 박승화 선수에게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2연승 거두면서 완벽하게 지금 살아났고 기세를 탄 모습입니다. 자, 게다가 상대는 이제 박영훈 선수인데 상대 전적 3대2로 팽팽하지만 그래도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뭐 끝까지 치열한 바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3구까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오더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팀이 오더가 좀 더 재미있게 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늘 그래 왔지만 오더가 잘 나온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오더가 잘 그래도 짜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2국입니다. 퓨처스 선수, 유호성 선수와 그리고 수련하천팀의 박종훈 선수의 상대 전적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네. 상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 팀이 조금 재미있게 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팀에서는 계속해서 이 퓨처스 리거 이원도 선수를 출전을 시켰는데 네. 이번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유호성 선수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마침 또 박종훈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네.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원도 선수가 나오다가 마침 이 타이밍에 유호성 선수를 내보냈는데 제일 상대 전적이 좋은 선수와 네. 맞붙었다. 그런 면에서는 오더로만 봤을 땐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양 팀에서는 이 든든한 주장이 또 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3구까지 어떤 스코어로 어떤 팀이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를 앞서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느 팀이 보통 4, 5국을 모든 감독이 다 똑같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정해놔요. 보통은 정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특히나 지금 뭐 챔피언 결정전이 5차전까지 있는데 1차전에서 갑자기 뭐 어느 팀 스코어가 예상과 다르게 됐다고 막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신진서, 박정환 두 선수가 붙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팀의 주장 선수, 확실한 1승 카드를 5국으로 빼놓을 감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제 대국 시작한 지 5분여 지났습니다. 초반 진행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초반 부분에서 지금까지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지금 어깨 짚어 가자 뭐 위로 밀거나 아래로 미는 것이 아니라 좀 변으로 둬서 이 수는 이제 흙이 맞고 이런데 이제 늘어서 두면은 하변 쪽 2칸 정도 둬서 흙이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좀 무거운 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흙의 원래 어깨짚음의 의미는 어디론가 밀어주면 그 밀어주는 곳을 한 칸 뛰어서 자연스럽게 한 칸 뛴 곳에 이제 자세를 좀 잡겠다라는 뜻인데 지금 밀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깨를 짚었을 때 바로 밀었다면 한 칸을 띄어서 하변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려는 모양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위치 자체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흙이 3칸으로 다가오면 그때 밀어가면은 어깨 짚고 밀었는데 역을 둬서 2칸을 벌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흙이 앞뒤가 조금은 맞지가 않거든요. 이제 백의 의도는 막고 밀고 늘 때 이제 2칸 정도 두겠다라는 뜻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흙이 조금 변화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데 이제 어깨 짚고 젖혀간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쪽을 젖혀가고 는다든지 하면서 조금은 좀 적극적인 네. 자세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두 선수 역대 전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포스트 시즌 5승 4패, 강승민 선수는 특히 이번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서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 합천팀은 포스트 시즌 이번 1차전이 첫 번째 대국이고요. 마지막 정규리그 9라운드, 후반기 9라운드 이후로 약 한 달여 만에 이 KB리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긴장감이 약간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좀 약간 이 대국장이 그리고 이 분위기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에 시합이라서요. 물론 뭐 그동안 다른 시합들은 있었지만 또 리그는 팀전이고 조금 뭐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1차전 할 때는 수려 하천팀 선수들은 조금은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간 곳은 이제 위치 자체가 백이 뭐 여길 밀던 이곳을 밀던 하변 쪽을 중시하는 수를 두면은 다음 수가 아마도 또 여기로 들어와서 좀 좌상기가 입구자까지 있어서 좀 두텁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오고 한 칸 뛰어서 전투를 바로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 흑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하변을 두기보다는 이곳을 한 칸 뛰던지 아니면은 흑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곳으로 날일자를 두던지, 여기 날일자로 두면은 다가올 때 먼저 좀 공격을 먼저 한다는 네. 느낌이 있잖아요. 돌이 이곳에 있을래 이곳에 있을래 하면 당연히 여기가 지금은 좀 유리하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무난하면서 두터운 수, 좀 실리를 생각하는 수,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확실히 좌상귀 석점 100석점과 이 변에 벌려져 있는 좌변 101점의 간격이 좀 넓어 보이긴 하네요. 저는 강승민 선수가 이제 올라오는 도중에 좀 분명히 좀 그 한승주 선수에게 패했을 때 부담감이 좀 있어 보였어요. 네. 부담감이 있어 보였는데 셀트리온 팀의 이제 백대현 감독이 이 선수가 없었으면 사실 5-6위전에서 마지막 대국을 책임졌죠. 마지막 대국에서 정말 90% 이상 졌던 바둑을 네.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강승민 선수를 좀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강승민 선수는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셀트리온 팀 선수들은 뭐 정규 시즌에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이라도 지금 이 포스트 시즌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제 생각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까방권이라는 말 아시죠? 그 까임 방지권. 네, 까임 방지권. 뭐 강승민 선수도 그렇고 조한승 선수도 그렇고 워낙 중요한 판들을 한 판씩 네. 이긴 판들이 있어서 어떤 선수도 정말 뭐 무슨 이야기를 들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네. 다 뭐 칭찬을 받을 만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는 이곳을 그냥 받아주기는 싫고, 좌측을 한 칸이나 이 날일자도 워낙 이제 눈에 들어오는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흑에 좀 의도대로 둔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다가오거나 한 칸 뛰는 것이 거의 일감으로 보이는 수들인데 들어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강승민 선수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박영 구단도 뭔가 좀 기세로 손을 좀 돌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이 좀 계속해서 받아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흑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곳이 1번 그냥 바로 들어가서 전투적으로 둔다. 네. 2번 여기 부분을 그래도 늘어준다면 왠지 백이 의도일 것 같아요. 선수를 잡고 이곳까지 손이 간다면은 이 하변 일대 모양이 백이 벽을 만들어 놓고 다가간다. 주도권 싸움에서 백이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이곳을 젖혀서 둔다면은 여기서는 아마도 이 자리를 최소한 젖혀서 끊으면은 늘어서 전투 자체를 이제 좀 중앙 쪽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백이 또
안 밀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백은 뭐 거의 밀어야. 오. 이 수는 일단 첫 번째 느낌은 네. 여기로 젖히면 이곳으로 젖혀서 백이 안전하게 받아준다면 이 간격이 좀 중복이지 않느냐. 그리고 원래 흑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갔을 때 우아기 쪽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백이 눌러가고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하변 모양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백의 이 간격 자체가 약간 중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뜻으로 일단 둔 것 같고 네. 물론 만약에 실전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나중에 박영훈 구단이 백이 우아 쪽을 둔다면 여기로 두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눌러가기보다는 우변 쪽에서 두긴 네. 할 테지만 이 모양 자체를 활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둔 겁니다. 지금 좌변에 흑이 침투했던 것부터 백이 그곳을 받지 않고 우아기를 두었는데 거기에서 흑이 한 번 더 비틀어간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백도 일단 뭐 늘어주면 흑이 이것 역시 약간 눌러놨다라는 네. 생각으로 하나 눌러놓고 아마도 좌측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은 젖히는 수를 먼저 좀 보겠죠. 네, 여기 젖히는 수를 많이 판단할 것 같아요. 위로 둔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두네요. 이곳을 뒀다라는 거는 젖힐 때 끊어서 싸우기는 조금 어려워요. 위로 두는데요. 그렇죠. 위로 둘 수도 있겠네요. 네. 아래쪽이 지금은 별게 없다고 좀 판단을 했겠네요. 자, 기세 있는 진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생각이 되는 수는 실리적으로는 단수치고 여기를 이어서 흑이 손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밀리는 자세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눌러가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집을 다 짓겠다는 뜻일까요? 네,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거. 박영훈 구단 스타일에서는 가능한 작전일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된다면 흑이 세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좌변 침투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펼쳐질 텐데 네. 백은 일단 얻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참아두네요. 네, 안전하게 둡니다. 네. 하변 쪽으로 실리 면에서는 좀 덜하지만 그만큼 흑도 엷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약간 물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흑이 손을 빼면 그 다음에 뭐 단수 치거나 하면은 여전히 흑이 엷은 돌이고 네. 가장 모양 좋게 둔 다음에 이 자리를 늘어야 되는데 그냥 젖혀서 늘면 밀고 다가가면 이런데 한번 둬서 네. 들어가는 거 보고 날일자나 한 칸으로 두면은 전투 한 번 없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흘러가는 바둑이거든요. 발 빠르게 두네요. 발 빠르게 두는 것도 두는 거지만 강승민 선수의 지금 모든 수는 거의 계속되는 약간 도발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간 수, 붙인 수, 위로 젖힌 수 계속해서 상대를 좀 한번 우리 좀 초반부터 한번 돌과 돌이 끊어서 좀 한번 싸워보자. 네. 그러니까 이런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좌상귀에서 붙이는 수 많이 나오는 행마법인데요. 지금 이 수는 이제 젖히면 이곳을 이제 호구 모양으로 찝어서 이 자리로 두면 이 부분까지 젖히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좌변 쪽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늘어서 두는 것이 일감인데 지금은 정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모양이 되면은 여기를 선수로 벽을 쌓아서 입구자로 다가가면은 전투 자체가 백이 확실히 유리해 보이거든요. 네. 다시 보시면요. 젖히고 찝고 호구 둘 때 이곳을 끊으면 백이 이어서 귀 쪽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귀 쪽을 받아야 되고 단수 치고 단수 쳐서 한 점을 잡게 된다면 백이 좀 두터워 보입니다. 그러자 지금 이곳을 아예 받아두지 않고 좌변 쪽으로 지금 한 칸을 띄웠고요.
또 저 부분 선수 하나 해놓고 기세의 진행이네요. 네, 선수 하나 해놓고 이 부분 나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반 두 선수 기세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는 누가 가져갈까요? 자, 지금 상변에서 몇 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이 이곳을 찝었을 때 흙이 이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뒀고 젖혀서 이어서 조금 더 두텁게 만들고 흙이 귀로 젖히는 집으로 손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귀 쪽으로 맞고 백이 이곳을 하나 이제 끊어놓고 한 칸 뛰는 것이 보통인데 박연 선수는 그냥 한 칸 뛰고 흙도 안 받고 좌변 쪽을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 하나 단수 치고 밀고 이 선수로 막는 자세가 우상기 쪽 모양과 더불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하나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좌변 쪽 나가고 한 칸 뛰는 것까지 일단 지금 당장은 시선이 좌변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이제 좀 전투가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몇 개의 돌이 좀 얽힌 상태로 꽤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흙은 지금 침입한 돌, 좌변 쪽으로 침입한 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짐이 될 수도 있는 아래쪽 돌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둬야 되고, 백은 전체적으로 전투만 놓고 보면 백돌이 많기 때문에 좀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거기서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면은 확정가는 흙이 많아요. 네. 우상귀, 좌상귀, 우하귀. 일단 4귀 중에서 3개의 귀를 흙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집들은 아니지만 확정가는 흙이 아주 조금 편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행마 몇 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박용원 선수는 일단 실리적인 부분에서 흙이 이곳을 붙이고 젖힌다든지 해서 이 좌변 쪽의 2점이 귀까지 파고들면서 실리를 가져가는 것은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곳을 붙이고 여길 둘 때 이 자리를 밀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를 한 칸 뛰어서 나가던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두고 여기 밀 때 치받고 다 받아준 다음에 여기로 한 칸 뛰어서 나가면 이 부분을 압박하고 이쪽 부분을 두면은 여기를 씌우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씌운다고 이 돌이 바로 잡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공세가 당하더라도 안에서 충분히 살 수는 있습니다. 이 중앙 싸움에서 두터움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중요하겠는데요. 되게 보기 드문 장면이네요. 두 선수가 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있을 상황은 거의 없는데요. 네. 사실 중반전 이후로는 완전히 바둑에 빠져들기 때문에 일어날 시간도 좀 없어요. 네. 자, 1국부터 3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3국까지의 스코어에 따라서 4국, 그리고 4국까지의 스코어에 따라서 5국까지 진행이 되고요. 뭐 두 선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잠깐 다른 바둑도 한번 볼까요?
어떤 대국에 좀 더 눈길이 좀 가시나요? 당연히 원성진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대국이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 타이밍에 중계를 하면서 어떤 판을 중계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원성진 선수와 김진희 선수 바둑도 재밌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대국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박예훈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은 박예훈 선수가 좌 쪽 붙이는 수를 뒀고, 아마 강승민 선수가 자리에 돌아오면 뭐 바로 그 호구되는 위치 두터운 곳을 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원성진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대국을 보시면 초반부터 돌이 벌써 한 판 붙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글쎄요, 하변 쪽 모양에서 지금 몇 개의 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돌, 백돌, 흑돌, 그리고 이곳까지 돌이 뭐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단순 그냥 딱 한눈에 보자마자 느낌은 기분적으로 흙이 뭔가 좀 두터워 보이긴 하거든요. 흙이 호구로부터 중앙으로 는 자세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김진희 선수가 둔 수는 바꿔치기를 좀 생각하는 수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바꿔치나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수가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은 그냥 바로 차단이 되거든요. 돌이. 위쪽과 아래 둘 중에 하나는 끊기겠네요. 네, 바로 차단이 되는 순간 이 돌이 안쪽은 너무 공간이 좁아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 두면 이제 위쪽으로 두고 막아서 바깥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봉쇄를 해서 이 두 점을 이제 좀 제압하는 쪽으로 둬보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칸의 간격 같은 경우는 흙이 뭔가 끊어가려고 해봐도 맞고, 젖혀서 두면 옆으로 단수를 쳐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곳으로 늘면은 여기 부분을 늘어서 흙이 우하 쪽 잡는 데 있어서는 모양이 좀 더 단단해지긴 했지만, 이 교환들은 100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 고민이 좀 있을 만한 타이밍이네요. 일감으로 보이는 거는 여기를 딱 붙여서 잡는 거지만,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상대가 두 칸 뒀기 때문에 과연 김진희 선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칸 뛰는 건, 이거는 좀 백이 어떻게 보면은 백이 우하 쪽을 지켰다면 흙이 한 칸 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나리자로 눌러갔을 텐데, 그것도 나가고 여기도 있게 되면은 이건 백이 기분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잡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라도 좀 교환을 해놓고 잡을 것인지 고민이 될 만한 장면입니다. 이 한 수에 따라서 초반이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 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도들을 봤더니 일단 다 바꿔치기 형태를 보여주네요. 이걸 해놓고 두나 안 해놓고 두나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살짝 이제 백이 조금 탄력을 주고 중앙 쪽을 두는데, 흙이 그냥 안쪽에서 잡는 수를 선택한다면 백이 조금 기분 좋고, 여기서 흙이 아니다, 나는 이곳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쪽으로 뚫어내면서 탈출하겠다 쪽으로 가면은 거의 정신없는 전투가 펼쳐집니다. 김진희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바둑 지금 굉장히 좀 서로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고, 박예훈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도 이제 막 돌들이 서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두 판을 보는 동안 잠시 여기 이 대국에서의 두 선수가 어떻게 두는지를 좀 봤었는데요. 흙은 일단 가만히 느는 게 아니라 한 칸을 선택을 했어요. 집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늘어져 있는 부분이 귀를 노리기가 편해서 조금 더 낫긴 한데, 지금 강승민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집보다도 중앙 전투. 중앙 전투가 중요하다. 여기 부분 젖혀서 이 단수 치는 거는 언제든지 이제 패로 버텨서 싸울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고, 한 발이라도 바깥쪽으로 나가져 있어야지 하변 쪽과의 연결고리가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투 쪽을 좀 더 생각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흙이 한 칸을 뛰니까 박예훈 선수가 중앙으로 한 칸을 뛰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두 칸으로 좀 바꾸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한 칸과 두 칸의 행마는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네. 두 칸이 좀 더 발 빠르고 상대보다 한 발 더 먼저 나갈 수 있는 경쾌한 행마이긴 하지만 항상 이 간격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뭐 끊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데를 건너붙이고 젖힌다든지 이곳을 두고 뭐 옆으로 늘어서 끊는다든지. 사실 지금 뭐 당장도 수익기는 너무 이 자리가 눈에 보여서 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수익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안 둘 것 같은데 막상 두면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강승민 선수도 이 위쪽에 있던 흑돌 2점이 좀 약해 보여서 날일자로 중앙으로 행마를 했고요. 그러면서 백 모양의 약점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날일자로 두나요? 좀 더 백을 약간 압박하는 그런 착점이 나왔고, 제가 이 수를 처음에는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번 해설을 하려다가 의외로 진짜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추천수에 없는데 두니까 순간 그거 뭐야 하다가 의외로 만만치 않네요. 실제로 지금 당장 붙여가도 붙여가면은 이제 백이 이런 대로 나오는 전투는 안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곳이 좀 다치겠죠. 엄청 답답하거든요. 네. 여기로 두는 것도 이곳으로 그냥 젖혀도 결국 끊기고, 이곳으로 단수 치고 막아도 옆으로 찝으면은 끊기고. 그런데 이제 흑이 붙였을 때 하나 이제 젖혀놓고 여기로 이제 들여다봐서 이어서 두면은 단수 치고 이 부분으로 둬서 나가는 것과 있는 것을 엿보고 일종의 바꿔치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중앙 끊고 찌르고 뚫고요. 따내고. 백이 아주 조금 좋아지네요. 실리를 가져가지만 흑도 워낙 두터워서 사실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감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좀 좋은 결과보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갈 때가 많아서 네. 선수들이 에이 하면서 좀 수익기를 잘 안 해요, 보통은. 정말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좀 두려운 곳이죠. 네. 지금 되게 굉장히 다음 행마가 오히려 이럴 때는 처음에 나갔던 이 두 칸보다 차라리 한 칸이 되어 있었으면 그 다음 행마가 너무 쉬운데 네. 지금 두 칸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고 진짜 뭐 여기나 여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중앙으로 나가고 싶지만 붙여서 차단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곳에 치받고 늘면은 한 칸 뛰어서 임시 방편으로 끊기는 걸 방어를 해놓고 나가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행마 자체는 두기 싫죠. 정말 손이 좀 안 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백이 좌하기 쪽을 붙이면서 실리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지만 좌변 쪽으로 나가면서 원래는 백이 좀 그래도 그나마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생각했던 좌변 쪽 모양이 여기에 약점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백이 흑도를 양분하면서 공격하는 건지 흑이 백도를 몰면서 양쪽으로 공격하는 건지 이곳을 노리는 건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오늘 이 대국 들어서 계속해서 모든 수들이 좀 평범한 수보다는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수들을 이제 찾아서 두고 있고, 방현 선수는 정말 한결같이 그냥 무난하게 안전하게 지금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흑이 지금 이 장면에서 딱 고민되는 건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행마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예요. 한 칸 뛰어서 이쪽 도를 노리면서 여기 나와서 끊는 거를 보는 건데 일감으로 보이는 수는 이곳이고 나쁘지 않지만 자, 백이 여기서
이곳을 받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침착하다고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되니까 네.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중앙 쪽으로 두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사실 이 자리였어요. 네. 이 자리로 두면은 흙이 이곳 날일자인 것과 거의 비슷한 그렇죠. 의미예요. 안 두면 끊기는데 그렇다고 이런 행마를 할 수가 없고 치받아서 둔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행마 자체도 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백이 꼭 굳이 이곳을 받기보다는 이곳에 돌들이 오면은 여기 뭐 끊기더라도 전혀 위험하지가 않고요. 네,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좀 더 활발한 행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었는데 그냥 박연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으면서 이 위쪽에 흙에게 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단수 교환을 하나 해놓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중앙 한 칸 뛴 걸로 끊어놓는 교환을 하나 해놨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두게 되면 그 다음에 확실히 막아가는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교환을 미리 안 해놨기 때문에 막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려운 승부이긴 하지만 돌의 행마로만 봤을 때는 흙이 조금 더 경쾌해 보입니다. 자, 흙은 이제 좀 한숨을 돌렸다고 할까요? 튼튼하게 이어두면서 아래쪽을 좀 정비를 합니다. 강승민 선수가 그간 두어왔던 수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당장 공격이 안 된다라고 보고 흙도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 부분 열붐을 지켜야 된다. 네. 뭐 이곳을 잇던지 늘던지 이 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하다가 집으로는 느는 게 좀 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중앙 쪽으로는 이어져 있는 게 좀 낫다 판단하고 둔 것 같고요. 방향은 인공지능으로 봐도 방향은 맞는데 그래도 좀 실리적으로 두는 게 어땠냐 이런 참고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백은 중앙으로 계속해서 뭐 나올 수밖에 없었고 흙은 뭐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어요. 네. 참 이럴 때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한 칸을 띄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언제까지 가나요? 언제까지 뛰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는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아직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도망가는 게 이상하지 않고 흙도 흙이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안 갈 막상 또 안 간다고 보기도 어렵네요. 이러다가 한 칸만 뛰다가 끝나겠어요. 한번 끝까지 뛰어볼까요? 이러고 이것보다는 이제 밀어서 네. 연결을 택할 텐데 이거는 뭐 서로 직계산하면은 약간 한숨부터 나올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이 좀 두텁고 13집, 23집 뭐 최소 2집은 나기 때문에 25집 35이 약하고 15이 강하고 10집이 약하고 25 끝이네요. 25, 35이 좀 약하고 큰 집이 날 수가 없는 바둑이죠. 집이 정말 말랐다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은 뜰 것 같은데요. 백은 딱히 다른 행마가 흙이 먼저 둬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혹시라도 집이 생길까봐 어디론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안 보인다면은 여기까지 띄어져 있다. 흙도 같이 따라서 뛴다라고 보면 이 교환은 백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수를 놓더라도 같이 있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뭐 집을 만들 만한 곳도 한눈에 보이진 않고 두텁게 이 좌변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백도를 좀 돌봐야겠습니다. 백이 이 장면에서 정말 좀 숨겨져 있는 초강수가 하나 있긴 해요. 지금 박영 구단의 평소 스타일이면은
거의 드락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곳 들여다보는 것과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거의 선수입니다. 네. 흙이 이런 데 들여다보는데 함부로 잊지 않을 순 없죠. 밀다가는 그냥 차단당해버리면 네. 곤란해지거든요. 이러고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으면 이곳을 이제 이 자리로 두면은 차단하면은 집으로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데를 둬버립니다. 여기 붙여서 끊겠다고. 건너붙이는 걸 보는군요. 이곳을 지키면 여기를 갖다 이곳이나 이곳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투는 여기 들여다보고 지금 똑같이 진행되면 거의 5대5예요. 전투 자체가 흙이 찝어서 둘 때 심지어는 단수 쳐놓고 끊어도 그만큼 흙이 의외로 끊기면은 불편하다 입니다. 네. 근데 백도 참 집으로 굉장히 정말 안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기는 합니다. 자, 박영훈 선수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네요. 이수 역시 중앙 백도를 도와주는 의미는 좀 비슷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쪽 돌을 도와주는 거, 우변 쪽 막는 거, 그리고 여기가 막히면은 사실 이 흙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돌도 좀 은근히 지금 좀 사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버티네요. 딱 저수는 딱 놓이자마자 이거는 하변 쪽이 약간 얇아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버틴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작점이고요. 사실 강승민 선수가 좀 우하귀나 우변 쪽은 이미 좀 가볍게 좀 볼 줄 알았는데 네. 강승민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 좀 치열한 바둑이잖아요. 네. 이 정도 타이밍에서는 뭔가 흑돌에 약간 열붐을 좀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네. 그 딱 상황에서 한 번 더 좀 집으로 버티는 그런 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박영훈 선수에게 오히려 좀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젖히는 게 모양적으로는 급소로 보이는데 네. 이제 뭐 막고 끊어서 두면 이런데 이제 단수 쳐서 두면은 여기까지 이제 선수라고 본다면은 하면을 넘어가는 데는 성공하지만 흙의 돌이 뭐 위험에 빠지거나 그럴 만한 곳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백이 먼저 와도 그냥 백이 집이 조금 생길 뿐이지 흙돌이 얇아지진 않는다. 이런 지금 판단입니다. 저는 이 대국을 좀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대국이 네. 어떻게 판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해요. 네. 뭐 집을 딱 늘릴 만한 곳도 보이지가 않고 공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좀 고민이 담겨 있는 한 수가 이 한 수라고 좀 느껴지는데 사실 이런 한 수가 좀 뭐랄까요? 실체가 없는 그런 한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좋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좀 상대에게 좀 무난한 행마하면서 상대에게 좀 공을 넘기는 그런 작전이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진짜 그냥 공배 같은 수가 네.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 시즌 챔피언 결정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차전 진행되고 있고요. 1부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